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지금 미국 프리장은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향된 거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9일까지 휴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미국은 결국 금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어제 테슬라가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오늘부터요. 청년은 7천만원에서 2억까지 한도가 상향되고요. 신혼부부는 수도권은 2억에서 3억까지, 지방은 1.6억에서 2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상향됩니다.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변동금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지금 미국 프리장은 상승 중에 있고요. 엑소엑셀이 마이너스 23.65% 손실 중이고요. 보유 잔고는 887주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하루 반등했다고 공포지수가 15에서 23까지 올라갔어요. 하루 반동치고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1427.42원이고요.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장, 우리나라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TQQQ도 어제 플러스 6.94% 상승했고요. 엑소엑셀이 가장 많이 상승한 9.48% 상승했습니다. 어제 테슬라만 폭락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전부 다 많이 올라갔어요. 9월 장이 끝나더니 10월 첫날부터 증시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식이 올랐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모처럼만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급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우리는 진로를 바꿔야 한다. 유엔은 세계가 경기 침체 직전에 있다고 경고한다. 기사의 요점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포함한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세계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뉴욕 무역개발회의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둔화는 잠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충격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유엔은 무역개발보고서 2022에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서 물러날 시간이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우리는 진로를 바꿔야 한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답니다. 다음은 인터뷰 교사인데요. 미국 연준은 곧 선회할 것이라는 작은 힌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전략가는 말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스티브 행크 교수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연준은 잘못된 지표를 보고 있다. 연준은 새로운 속도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는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경고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가 월가의 기대치에 하향했다라는 이유인데요. 테슬라가 3분기에 기록적인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월가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월가의 기대치는 35만 대였고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34만 3,830대였는데요. 월가의 기대치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좀 낙폭이 과대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낙폭 과대로 또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콧대 높은 테슬라 주가 부정적 전망에 휘청, 서학 개미들 상투 잡았나. 꼭 주가가 하락하면 더 공포스러운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더 상승할 것 같은 달콤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한 상반된 기사인데요. JP모건은 이번 실적 부진을 두고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목표 주가를 153달러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내놨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만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구매 추세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이익을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러분은 누구 의견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도 전기차는 미래의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선도에 있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주가의 방어나 부양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좀 엉뚱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제안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말로 세계 이목을 끌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일론 머스크만의 어떤 속셈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어떤 의도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갭상을 띄우면서 3.95%나 올랐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큰 반등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좋은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공장 짓고 고객 받겠다. 삼성전자가 TSMC에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기사 내용은 삼성전자가 2027년 1.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한다. 초격차 기술로 고객사를 늘려 선두주자인 TSMC를 따라잡는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양산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를 비롯해 1.3나노미터까지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여 TSMC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갔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나노를 앞세워서 기술 격차의 주도권을 잡고 TSMC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보다 마진율이 훨씬 뛰어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6.5%인데요. 여기서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보면 수주보다 앞서 공격적인 투자, 삼성전자의 주특기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충분히 지어놓고 그 후 고객을 유치해 라인을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생산 라인부터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그야말로 공장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파운드리 공장 한 기에 3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네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TSMC의 기술력과 업력 모두 밀리는 상황에서 고객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2020년부터는 퀄텀, 엔비디아 같은 큰손들도 TSMC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에게 핵심 칩 생산을 맡기기 시작했고, 구글, 테슬라 같은 신규 고객들도 삼성전자 고객풀에 합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쪽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되는데요. 대만에 있는 TSMC는 일단 지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진이 과거보다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서 점점 더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TSMC의 점유율을 점점 낮추고 대항마로서 삼성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